안녕하세요. 네, 용인천놈의 이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벌써 장터뷰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을 모신 분은 바로 사회적 협동조합의 스포츠와 사람들 대표로 계신 이경훈 선생님입니다. 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스포츠와 사람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경훈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대표님과 제가 처음 이제 직접 만났던 게 작년 이제 2022년 충남에서 열린 그 장애인 어울림 농구대였었죠. 네. 그때 사실 제가 이 장애인 체육계에 종사를 하면서 이경훈 대표님이라는 그 세 글자를 굉장히 많이 듣기도 했고 네. SNS를 통해서도 굉장히 한번 직접 만나보고 싶다라는 궁금증이 가득했었거든요.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저희 장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먼저 스포츠와 사람들이라고 제가 네. 한번 쳐보니까 SNP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그거의 뭐 약자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그냥 약자예요. 스포츠 S 그리고 엔드 그리고 엔드의 그 N 그리고 사람 그 people 약자 그래서 그냥 SNP라고 이제 지었거든요. 네. 즉 SNP에 대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 이제 스포츠화 사람들은 이제 취약계층 좀 이렇게 운동 좀 스포츠에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이제 발달 장애인들 그리고 이제 장애인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스포츠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서비스로 인해서 좀 사회적으로 이제 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들을 지원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취약계층 발달장애 자립이나 여러 가지 네. 문화, 체육 생활을 위해서 설립된 단체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와 관련된 하위 사업들은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서비스 제공 사업이 일단 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이제 운동에 대한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기 위한 이제 전문 선수단 그리고 전문 선수단들을 이제 토대로 한 이제 미디어 영상 사업들 그런 사업들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겠지만 네. 그 스포츠 활동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스포츠화 사람들에서는 이런 활동들이 그래도 좀 대표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스포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농구 종목이랑 네. 핸드볼 종목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대상은 발달장애인 성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농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양, 군포, 이제 의왕, 뭐 멀게는 광명, 광주 이제 이렇게 성인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한 클럽을 만들어서 그 클럽들이 이제 대회를 나가고 그리고 대회 나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전국체전도 나가고 핸드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신생 종목이잖아요. 네. SK 하이닉스랑 그 서원대학교에서 이제 공동으로 주관을 해가지고 지금 핸드볼 클럽 육성 사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작년에 2022년에 클럽이 한 9개 정도 클럽이 생겼고 그 클럽 안에서 이제 저희가 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지금 사업을 시작하신 지가 그러면 정확히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저희는 2020년 이제 9월부터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네. 그리고 2020년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네. 많은 활동을 못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2021년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많이 움직였거든요. 네. 그럼 2020년에 시작해서 올해 이제 횟수로 3년차에 접어드신 건데.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한 거는 한 2020년 정도, 20년, 21년부터 사업을 했으니까요. 실제로는 이제 2년 차죠. 2년. 그러니까 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에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라고 네. 되어 있더라고요. 네. 홈페이지에. 그래서 이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라에서 이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이제 돌봄 서비스의 하나예요. 그리고 주간활동 서비스 그리고 방과활동 서비스 이제 실질적으로 두 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주간활동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령기 이후에 이제 성인분들이 이제 뭐 직업 활동이나 이런 기능이나 인지적인 부분이 약하셔서 이제 학령기까지는 어떻게 학교를 다니는데 졸업하고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이제 성인분들
그리고 집에서 이제 방치되어 있는 성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나라에서 주간활동 서비스 기간을 이제 도에서 시로 이렇게 사업을 주고 시에서는 주간활동 서비스를 할 곳을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바우처 사업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원래는 돌봄 서비스지만 돌봄에 이제 스포츠라는 영역을 달아가지고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예. 사업이나 그 사업 안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이 포함되는데 그 중에 스포츠가 들어가도 네. 여기 등록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네. 하시는 거죠. 아까 방과후 활동 서비스 이게 주간 활동 서비스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 방과후 활동 서비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학령기에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네. 할 텐데 네. 여기도 등록이 혹시 중복으로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중복으로 제공기간을 등록을 했고 학령기에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다 성인이 될 거고 어떻게 보면은 연계해서 진행을 하면은 너무 좋겠다 그 생각이 돼서 일단은 방과후 제공기간 주간활동 제공을 둘 다 신청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둘 다 돼버려가지고 일단은 방과후도 하고 주간활동도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보통 주간활동 서비스에 등록되기 위해서 단체로 등록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상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이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뭐 이제 대상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적인 공간 확보도 중요한 부분 같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기반이 돼야지만 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네. 시에서 심사가 오고 네. 거기서 이제 네. 전체로 확정을 받으면 네. 운영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뭐 법인이나 뭐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일단은 그 4대 보험이 되는 기간 그리고 뭐 보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 자격 조건을 좀 보는 게 있다면은 이제 이 기간에서 몇 명이 근로를 하고 있고 그 근로인에 맞게끔 이제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 실체를 보더라고요. 실체. 이 사업 그리고 이제 시설 같은 것도 좀 꼼꼼히 보시는 것 같고. 그렇군요. 네. 사회적 협동조합과 그다음에 개인 사업의 차이가 무엇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뭐 엄연하게 따지면은 이제 수익을 창출하느냐 못하느냐 그 수익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뭐 구조 개인 사업자는 법만큼 가져가는 구조.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을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수익을 가지고 다시 또 100이 들어오면 100을 다 내보내야 되는 예,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확실히 개인 네. 사업자 같은 경우는 내가 수익을 예를 들어서 100을 받았다면은 100을 온전히 내 걸로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네. 영미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온 수익 구조를 공익 사업으로 돌려야 되고 다시 환원해야 되는 네.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뭐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수익 구조가 될 수 있는 이 캐시타워가 뭔지를 네. 잘 파악을 해야 되고 네. 이 안에서 직원들의 급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나눠놔야죠. 이 구조 딱 보면 되게 합리적이고 되게 투명한 구조라고도 이제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좀 약간 용기를 주는 구조였는데 네. 막상 이 구조를 해보니까 네. 어려움들이 어려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아직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구조를 잘 모르시는 이제 그 공공기관이나 단체들이 많고 그리고 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을 했다고 해서 뭔가 지원되는 것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우리를 약간 고립한 느낌의 그런 느낌들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제가 받아들였을 때는 개인 사업이 조금 더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만약에 개인 사업자예요. 네. 그리고 무언가를 주식회사 회사의 형태예요. 그거는 그냥 민간인 거고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비영리 법인이 되는 거고 그런 비영리 안에서 이제 나라 사업 같은 것들에 대한 트라이들이 되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국비 사업이라든가 도비 사업 그리고 나라 장터 사업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조금 이렇게 좀 가져올 수 있는 혜택들은 있더라고요. 국가 사업을 받는 데 있어서 네. 훨씬 더 유리한 자리를 선정할 네. 수 있다는 네. 거죠.
조직을 운영하면서 분명히 이제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네. 겪는 어려운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려운 점은 그거예요. 우리를 몰라요. 이 아. 협동조합 자체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네. 이제 뭐 니네 뭔데라는 그런 아. 느낌. 이게 약간 사회에 나가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뭐 체육관을 하나 빌려도 사회적 협동조합인데요. 니네 뭔데? 아, 이렇게. 특히 장애인 체육 관련된 네.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한 게 국내에서 처음인가요?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고 네. 이거를 이제 문화 예술 스포츠로 가는 것도 저희가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그리고 이게 스포츠를 입혀서 가는 것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기도 한 것 같고. 네. 근데 무언가 이제 뭐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은 무언가 좀 우리가 이제 치고 들어갈 때 무언가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뭐 공공기관을 가서도 그렇고 하물며 이제 체육회 직원들도 그렇고 뭐 장애인체육회 직원들도 그렇고 사회적협동조합이 뭔데? 계속 설명이 필요한 거죠. 네, 설명이 필요한 거죠. 갈 때마다 설명을 해. 갈 때마다 음. 아 이런 건데 이거 그러면은 비영리예요? 뭐예요? 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 계시고 그러면 비영리라고 또 얘기를 해주고 또 다음에 때 가면 이게 도대체 뭔데? 아, 이게 도대체 또 뭔데? 설명을 드려야 네, 또 되고. 아니 담당자가 계속 바뀌니까. 그 외에 어려운 점들은 또 없을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조직이다 보니 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거는 이제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아. 고용하는 입장 그리고 이제 고용을 이제 이력서를 쓰고 고용을 신청하는 입장은 분명히 틀린데 그 온도 차이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성원들이 5명이 있고 그 5명이 이제 한 곳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데 이제 5명이 일을 뭔가를 분담하기 위한 직원을 뽑았는데 이 직원은 우리랑 온도차가 틀린 거죠. 왜 나한테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데 아. 왜 자꾸 나한테 이거를 더 강요할까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사람들이 많이 바뀌는다는 것들 참 구조는 쉬운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사업 같은 게 있을까요? 도장 깨기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도장 깨기? 예.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네. 무술 영화에서 나왔던 그걸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그런 의미기도 한데 네. 정말로 이런 수도권은 좀 잘 돼 있고 농구 하나로만 본다고 해도 농구를 하는 팀들이 수도권에는 다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럼 계속해서 생겨나지만 이제 지방팀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도 할 상대가 없고 그리고 하고 싶어도 자기네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대회뿐인데 대회를 연다고 해도 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팀들을 저희가 좀 찾아가서 선수단 영상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선수들 교류전 하는 모습도 이제 송출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사업의 한 꼭지로 가져가면서 이런 저변들을 좀 확대해주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그 사업이 한번 진행이 됐고 그리고 올해도 이번에도 2회째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츠 발달장애인들이 하는 스포츠를 우리가 알려주고 그리고 저변이 확대되지 않은 곳에 가서 이런 저변이 확대되지 않은 곳에도 이런 팀들이 있고 또 저희가 가서 경기도 해주고 그 경기 영상 만들어주고 하이라이트까지 편집을 해주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영상으로 계속해서 올려주면은 좀 사람들이 또 우리 거를 보고 아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알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취지가 굉장히 좋네요. 그 지방에 있는 팀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가보셨다고? 저희가 사천 사천이요? 예, 사천 사천이면 저쪽 아닌가요? 저쪽 경남 사천 경남. 예 그리고 경북 구미 그리고 뭐 이제 강원도 춘천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와, 예. 강원도 그 전국 단위네요. 예, 저희는 이제 뭐 사업을 하면은 모든 좀 전국으로 좀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좀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하는 이유는 솔직히 용인시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면은 용인시에 있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선수들끼리만. 예, 선수들끼리만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선수층이 얇고 그리고 그 장애인 체육 특성상 그 등급 안에서만 경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 선수가 있는 건 알고 알릴 수 있는데 그냥 그 선수들은 항상 그 선수들만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니네가 다른 팀도 만나보고 니네가 다른 팀이 얼마나 있는지도 좀 이렇게 알려야 된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도 의왕시에서도 농구 대회를 하는데 의왕시 사람들도 농구 대회를 하면 되지 왜 전국적으로 가가지고 니네가 전국팀을 불러와가지고 의왕시에서 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다른 팀한테 바까지 주면서 뭐라서 대회를 해야 되냐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의왕시에 있는 농구팀을 알리기 위해 전국에 있는 팀들을 섭외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 이게 뭘 하는지를 알고 있지 의왕시에서만 농구를 이렇게 막 한다고 해도 그게 의왕시에 있는지 없는지 전국에서는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죠. 예, 장애인 그 스포츠에 대한 뭐 올림픽에 나가면은 그냥 외국 사람들이 하니까 장애인들 뭐 원래 나가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장애인 스포츠 저변이 얼마나 이제 이게 두터운지 아니면은 얇은지 그거는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알려주는 역할을 좀 하고 싶거든요. 예. 이제 스포츠화 사람들 SNP에 소속되어 일하게 된다면 받는 이제 연봉과 단체를 운영하는 대표님의 뭐 일정하진 않지만 수입의 바운더리가 이 정도 된다라는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기 뭐야 초반에는 사업 2020년 9월부터 12월 달까지는 거의 돈이 없었고요. 그리고 한 70만 원? 월에 한 70만 원. 월에 한 70만 원 지금 그렇게 해서 수입이 났었고 21년에 뭔가 이제 움직이면서 사업이 작동을 했고 그때 이제 한 150으로 150, 180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80, 400 뭐 이 정도 안정권에 좀 들어온 상태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처음으로 오시는 분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는 한 260에서 50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커지기를 좀 응원합니다. 커져야죠. 네, 그 단체가 홍보도 더 많이 되고 그 홍보로 인해서 이제 여기서 일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채용을 더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인력이 필요해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특히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오기보다는 좀 이렇게 이쪽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거든요. 좀 이렇게 장애인 스포츠에 대해서 뭔가를 알릴 수 있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 채용은 뭐 저희도 뭐 계속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 네,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직원이 지금 한 12명 정도 있는데 채용은 아이들이 오면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영상을 보게 될 예비 장애인실 관련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님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이거에 대한 장애인 체육에 대한 뭔가 이제 사회적으로 뭔가를 이제 활동 공익을 위해서 정말로 활동하실 분들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처음에는 정말 길이 어려워요. 보이지도 않고 정말 힘든 길인데 이 길을 아직도 저희도 잘 왔다고는 얘기 못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 저희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좀 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잘하든 못하든 일단은 포부와 미래를 보고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이 장터뷰를 요청 드리기까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어요. 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장애인 체육 사업 과연 어떤 모습일까도 궁금했고요.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도 궁금했는데 오늘 장터뷰 시간을 통해서 그런 가려운 것들이 많이 해소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대표님 말씀처럼 이쪽 분야를 꿈꾸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확실히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공익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사명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추가로 들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준비한 인터뷰 질문은 끝이 되겠고요. 네, 지금까지 장터뷰
질의응답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인사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애인 체육 파이팅!